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나이 75입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간단하게 식사를 할 때면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사실 저도 얼마 전까지는 아침마다 과일을 갈아서 주스로 마시는 것이 건강에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과, 배, 바나나 같은 과일들을 믹서기에 갈아서 매일 아침 한 잔씩 마셨습니다. 요즘같이 여름이 되면 더욱 그랬습니다. 날씨가 더워서 시원한 것이 당기니까 가족들과 카페에 가서도 과일 주스를 자주 시켜 마셨거든요. 아이스 망고 주스, 딸기 바나나 스무디 같은 것들이 여름 더위를 식혀주는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또 여름이면 과일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과일이 많은데 먹을 사람은 없어서 다 먹기 전에 무르거나 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바나나나 복숭아 같은 것들은 하루 이틀만 두면 금세 말랑말랑해지고 갈색 반점이 생기더군요. 그럴 때마다 아까워서 냉동실에 얼려 두었다가 나중에 꺼내서 갈아 마셨습니다. 얼린 과일로 만든 주스는 시원하고 달콤해서 여름철 간식으로는 최고라고 생각했거든요. 손자들이 놀러 왔을 때도 할아버지가 맛있는 과일 주스 만들어 줄게 하면서 냉동 과일을 갈아서 줬더니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전에 딸아이가 보내준 영상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내분비내과 전문의 우창윤 교수님께서 아침에 과일을 갈아 마시는 것이 최악이라고 하시더군요.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과일이 몸에 나쁠 리가 있나 싶었거든요. 더욱이 냉동 과일은 더 신선하게 보관되는 것 아닌가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얼리는 과정에서 세포벽이 파괴되어 갈았을 때 당분이 더 빨리 흡수된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우 교수님의 설명을 들어보니 충격적이었습니다. 흡수가 빠른 아침에 과일을 갈아 마시면 과일 속 과당을 더 많이 섭취하게 돼서 혈당 수치가 급격히 상승하고 지방간 위험도 커진다고 하시더군요. 더욱 놀라운 것은 과일을 갈아 마시는 것은 술을 마시는 것과 비슷하다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평생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는데 매일 아침 마시던 과일 주스가 간에 무리를 준다니 참 아이러니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생각해보니 여름철에 카페에서 과일 주스를 마시고 나면 1시간 정도 후에 갑자기 나른해지고 졸음이 오곤 했습니다. 그때는 날씨가 더워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급격한 혈당 상승 후에 떨어지면서 생기는 증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집에서 냉동 과일을 갈아 마실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시원하고 달콤해서 순간은 좋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더 갈증이 나고 피곤해지곤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한 의사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과학적 근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 1월 국제학술지 영양학회지에 실린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 영양학과 연구진의 연구 결과를 보면 과일을 착즙하거나 갈아 마실 경우 섬유질의 약 90%가 손실된다고 합니다. 90%라니 거의 모든 섬유질이 사라진다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과당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져서 혈당 조절과 체중 관리에 악영향을 준다고 하더군요. 연구진들은 갈아서 마시는 과일은 일반 과일보다 더 많이, 더 빠르게 과당이 섭취되기 때문에 하루 당류 권장량을 초과해 비만이나 고지혈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보니 제가 왜 최근 몇 년간 혈당 수치가 계속 높아졌는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당뇨 전 단계라는 진단을 받고도 건강에 좋다고 생각해서 과일 주스를 계속 마셨는데 오히려 그것이 제 혈당을 더 높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른 과일이나 많은 과일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무른 바나나는 얇게 슬라이스해서 견과류와 함께 먹거나 요거트에 넣어서 드시면 되고 복숭아나 자두 같은 것도 갈아서 마시지 말고 작게 잘라서 그릭 요거트나 오트밀에 토핑으로 올려 먹으면 섬유질도 그대로 섭취할 수 있고 혈당 상승도 완만해집니다. 수박이나 참외도 마찬가지로 한 번에 많이 먹지 말고 조금씩 나누어 먹거나 다른 단백질 식품과 함께 먹으면 좋다고 하더군요. 여름철 카페에서도 이제는 과일 주스 대신 아메리카노나 허브티를 주문합니다. 처음에는 밋밋하게 느껴졌지만
몸이 좋아지는 것을 느끼니까 마음도 편해지더군요. 그렇다면 우리 같은 노인들은 아침에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우 교수님께서는 건강한 아침 식사를 위해서는 복합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식이섬유가 풍부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먼저 아침에 일어나면 물을 마셔야 한다고 하시더군요. 자면서 땀 때문에 탈수가 돼서 충분한 수분을 보충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이제는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십니다.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우리 나이에는 더 좋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우 교수님께서는 아침 식사 중 가장 좋은 요소는 단백질과 좋은 지방이라고 하셨습니다. 잡곡 같은 복합 탄수화물을 드실 게 아니라면 정제 탄수화물이나 음료는 최대한 자제하고 포만감은 단백질과 지방으로 줘야 한다고 조언하셨어요. 이 말씀을 듣고 저는 아침 식단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우 교수님께서 추천하신 건강한 아침 식단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게 된 것은 그릭 요거트와 견과류, 블루베리 조합입니다. 그릭 요거트는 일반 요거트보다 단백질 함량이 높아서 우리 나이에 부족하기 쉬운 단백질을 보충하는데 아주 좋습니다. 여기에 아몬드, 호두 같은 견과류를 조금 넣고 블루베리나 골드 키위를 몇 개 올려서 먹으면 달콤하면서도 영양가 있는 아침 식사가 됩니다. 처음에는 밍밍하게 느껴졌는데 먹다 보니 자연스러운 단맛이 참 좋더군요. 또 다른 좋은 조합은 단백질 쉐이크와 올리브 오일입니다. 장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하시더군요. 처음에는 단백질 쉐이크라고 하니까 운동하는 젊은 사람들이나 마시는 건 줄 알았는데 노인들에게도 아주 좋은 단백질 공급원이더군요. 바닐라 맛이나 초콜릿 맛 같은 것보다는 무맛이나 플레인 맛을 선택해서 올리브 오일 한 티스푼과 함께 물에 타서 마시면 고소한 맛도 나고 좋은 지방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추천해 주신 것은 사과와 땅콩 버터 조합이었습니다. 영양 균형이 뛰어나다고 하시더군요. 사과를 얇게 슬라이스해서 무가당 땅콩 버터를 발라 먹으면 단백질, 좋은 지방, 식이섬유를 모두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먹으면 과일의 섬유질도 그대로 섭취할 수 있어서 갈아서 마실 때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 교수님께서는 흔히 드시는 빵과 잼, 주스 조합은 아침 식사로는 최악이라고 하셨는데 생각해보니 제가 예전에 자주 먹던 식단이었습니다. 토스트에 딸기잼 발라서 먹고 오렌지 주스 마시는 것이 서구식 아침 식사라고 생각했는데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었군요. 한국인은 특히 탄수화물을 점심, 저녁에 많이 먹기 때문에 아침으로는 단백질과 양질의 지방이 고루 포함된 식사가 가장 건강하다는 말씀이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 교수님께서는 단맛이 없는 야채, 십자화과 채소 같은 식이섬유도 그 안에 들어있는 생리활성 물질이 좋은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챙겨주시면 좋다고 하셨습니다. 십자화가 채소라고 하면 브로콜리, 양배추, 케일 같은 것들인데 저는 이제 아침에 간단하게 데친 브로콜리나 생으로 먹을 수 있는 양배추를 조금씩 곁들여 먹습니다. 처음에는 아침부터 채소를 먹는다는 게 어색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상쾌한 느낌이 들어서 좋습니다. 이렇게 식단을 바꾼 지 벌써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먼저 혈당 수치가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당화혈색소 수치가 6.8에서 6.2로 떨어졌고 공복혈당도 130에서 110 정도로 안정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도 많이 좋아졌다고 칭찬해 주시더군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침을 먹고 나서의 포만감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과일 주스를 마시고 나면 1시간도 안 되어서 배가 고파졌는데 지금은 점심까지 든든하게 버틸 수 있습니다. 중간에 군것질하고 싶은 생각도 별로 들지 않고요. 특히 여름철에 예전 같으면 시원한 음료수나 아이스크림 같은 것이 자꾸 당겼는데 지금은 그런 욕구가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체중도 자연스럽게 3kg 정도 줄었습니다. 억지로 다이어트를 한 것도 아닌데 말이죠. 아침 식사만 바꿨을 뿐인데 이런 변화가 있다니 정말 신기하면서도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예상하지 못했던 변화도 있었습니다.
피부가 좀 더 맑아진 것 같고 변비도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예전에는 2-3일에 한 번씩 변을 보는 것이 일상이었는데 지금은 매일 아침 규칙적으로 변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식이섬유 섭취가 늘어나고 단백질과 좋은 지방을 충분히 섭취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잠도 더 깊게 자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새벽에 자주 깨서 화장실을 갔다가 다시 잠들기 힘들었는데 지금은 밤에 한 번 정도만 깨고 다시 쉽게 잠들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들이 모두 아침 식사를 바꾼 것과 관련이 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전반적으로 몸 상태가 좋아진 것만은 확실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입맛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평생 달달한 것에 익숙해져 있었던 입맛을 갑자기 바꾸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이겠어요. 그릭 요거트도 처음에는 너무 시큼하게 느껴졌고 견과류도 딱딱해서 씹기 힘들었습니다. 채소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아침부터 브로콜리나 양배추를 먹는다는 게 정말 어색하고 맛없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적응해 나가면서 자연스러운 맛의 즐거움을 알게 되었습니다. 달지 않은 음식을 먹으니까 오히려 식재료 본연의 맛을 더 잘 느낄 수 있더군요. 그릭 요거트의 고소한 맛, 견과류의 바삭한 식감, 블루베리의 새콤달콤함이 각각 살아있어서 먹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건강해지고 있구나 하는 뿌듯한 마음이 들어서 좋았습니다.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어떤 건강한 조합을 만들어 볼까 하고 기대하며 부엌으로 향합니다. 계절에 따라 제철 채소를 살짝 데쳐서 먹기도 하고 견과류의 종류를 바꿔가며 먹기도 합니다. 여름에는 차가운 채소와 함께, 겨울에는 따뜻하게 데친 채소와 함께 먹으면 계절감도 느낄 수 있어서 좋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바꿔가며 먹으니 지루하지도 않고 영양소도 골고루 섭취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변화가 제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에도 좋은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음식을 선택한다는 것 자체가 스스로를 사랑하고 돌보는 행위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루를 시작하는 기분이 한결 밝아졌습니다. 예전에는 나이가 들면 이런 것쯤은 어쩔 수 없지 하며 체념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은 나이가 들어도 얼마든지 건강해질 수 있구나 하는 희망적인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를 겪으면서 다른 노인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나이대에는 잘못된 건강 정보에 쉽게 현혹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몸에 좋다는 말만 들으면 과학적 근거는 따져보지 않고 무작정 따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대신 여름철에는 다른 방법으로 시원하고 건강한 음료를 즐깁니다. 차가운 물에 레몬 슬라이스나 오일을 넣어서 향긋한 디톡스 워터를 만들어 마시기도 하고 허브티를 차갑게 우려서 아이스티로 마시기도 합니다. 탄산수에 라임이나 민트를 넣어서 마시면 시원하면서도 상쾌한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런 음료들은 당분은 거의 없으면서도 갈증도 해소하고 기분도 상쾌하게 해줍니다. 처음에는 싱겁게 느껴졌지만 익숙해지니까 오히려 깔끔하고 자연스러운 맛이 좋더군요. 그리고 이런 변화들이 제 전반적인 생활 패턴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건강한 아침 식사를 하고 나니 하루 종일 에너지가 더 오래 지속되어서 오후에도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오후만 되면 피곤해서 낮잠을 자주 잤는데 지금은 낮잠 없이도 저녁까지 활기차게 보낼 수 있습니다. 덕분에 저녁 시간에 가족들과 더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었고 취미 활동에도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즘에는 서예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젊었을 때 잠깐 배웠던 서예를 40년 만에 다시 붓을 잡게 된 것이죠. 예전 같으면 나이가 들어서 뭘 새로 시작하나 생각했을 텐데 건강해진 몸과 마음으로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정원 가꾸기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작은 화분에 상추, 깻잎, 방울토마토 같은 간단한 채소들을 키우고 있는데 직접 기른 채소로 만든 샐러드는 맛도 좋고 뿌듯함도 배가 됩니다. 이렇게 활동적으로 변한 제 모습을 보며 가족들도 신기해합니다.
할아버지가 요즘 정말 젊어지신 것 같아요. 예전보다 훨씬 적극적이세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건강한 식사의 힘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몸이 건강해지니까 마음도 젊어지고, 마음이 젊어지니까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싶어지고, 그런 선순환이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도 가끔씩은 달콤한 과일 주스가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특히 무더운 여름날 시원한 수박 주스나 망고 스무디 광고를 보면 한 모금 마시고 싶은 유혹이 들기도 하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제가 겪은 변화들을 떠올리며 유혹을 이겨냅니다. 잠깐의 달콤함보다는 지속되는 건강이 더 소중하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건강한 선택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과일이 먹고 싶을 때는 주스로 마시지 말고 그대로 씹어서 먹습니다. 수박도 적당량을 잘라서 천천히 씹어 먹으면 주스로 마실 때보다 더 달콤하고 시원한 맛을 느낄 수 있더군요. 망고도 마찬가지로 작게 잘라서 요거트와 함께 먹으면 스무디보다 훨씬 만족스럽습니다. 이렇게 먹으면 섬유질도 그대로 섭취하고 포만감도 더 오래 지속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과일 본연의 맛과 향을 더 진하게 느낄 수 있어서 먹는 즐거움이 배가 됩니다. 우리 나이가 들면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시도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건강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알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은 언제나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건강한 아침 식사를 시작해 보세요. 과일 주스 대신 과일을 그대로 드시고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꼭 포함시키시고 좋은 지방과 식이섬유도 함께 섭취하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 수도 있지만 몸이 좋아지는 것을 느끼시게 되면 분명히 지속할 수 있을 거예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요. 특히 아침 식사는 하루의 시작이자 우리 몸에 첫 번째로 주는 선물과 같습니다. 그 선물을 조금 더 건강하고 영양가 있게 만들어 주신다면 우리 몸도 분명히 그에 보답할 것입니다. 저는 이제 아침마다 거울을 보며 오늘도 건강한 하루를 시작하자 하고 다짐합니다. 그리고 건강한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감사한 마음을 갖습니다. 무엇보다 이 나이에도 변화할 수 있는 제 자신에게 감사한 마음입니다. 오랜 세월을 살아오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건강이라는 것은 마치 정원을 가꾸는 것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루 이틀 물을 주고 거름을 준다고 해서 곧바로 아름다운 꽃이 피는 것은 아니지만 매일 꾸준히 정성을 들이면 어느 날 문득 놀라운 변화를 발견하게 되는 것처럼 말이에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우리의 몸은 생각보다 훨씬 똑똑해서 좋은 것을 주면 반드시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아침을 맞이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